가장 많은 수급이 쏠리는 구간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사이클 기조에 대한 기대감들은 알고 있지만 이게 3분기, 4분기까지 좋아질 것도 알고 있지만 내년 그 이후까지 좀 좋아질 것인가? 2배라는 레버리지를 부여했던 이 ETF는 좀 처음이죠. 수익률도 2배. 많은 뭐 전망들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1000포인트, 그다음에 12000포인트까지에 대한 상방은 뭐 완벽한 시나리오가 이쪽에 붙어졌고 캐파 잠시까지 발생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 시장이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결국에는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같이 수혜적인 측면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기가 목표 주가가 200만 원 나왔어요. 4배가 좀 넘게 올라갔는데 탑픽은 사실 저는 MLCC와 기판주가 오늘 굉장히 강해요. 오늘 26일 기준으로 강한데 우리가 쉬어가는 25일에도 일본의 MLCC 관련돼서 무라타라던가 다이오 유덴, TDK 다 강했습니다. 다 16%, 13% 뭐 이렇게 급등세가 나왔는데 대만의 MLCC 기업도 강했어요. 그만큼 MLCC 관련돼서는 이제는 시장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반도체 쌀이라고 분명히 불렸는데 그때 삼성전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주가가 정말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안 움직였다가 이제는 시장이 이 MLCC 관련돼서 좀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MLCC 관련돼서는 지금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라고 부르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실리콘 캐패시터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의 수주 이슈도 있기는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같이 수혜적인 측면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MLCC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AI 관련돼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AI 에이전틱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GPU 수요도 또 급증을 하고 있고 또 루빈으로 세대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MLCC도 그렇고 기판도 그렇고 수요를 전반적으로 더욱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같이 수요가 올라가고 그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공급이 타이트해지면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흐름을 가져가는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부가 MLCC, 그러니까 비싼 MLCC가 결국에는 마진을 더 많이 남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고부가 MLCC 그리고 기판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비싼 제품들이 팔리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더욱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고, 캐파 잠시까지 발생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시장이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가격 상승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이미 학습이 되었고요. 그 부분이 지금 기판 쪽 그리고 MLCC 쪽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뭐 무라타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더 이상 이걸 맞춰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 이야기가 뭐 여러 산업에서 이야기 나올 정도로 결국 시장이 지금 어느 쪽을 보냐를 좀 고민을 해봤더니 병목 현상, 공급자 우위 현상, 가격이 급등하는 쪽, 근데 물량은 받치기가 힘든 쪽, 이쪽에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AI 기판과 그리고 MLCC 쪽을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목표 주가가 오늘도 지금 제가 아까 마지막에 봤을 때 15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목표 주가는 200만 원 나왔어요. 200만 원 나왔어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있었는데 그때 주가가 25만 원,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계속 이러다 보니까 그 이미지에 대한 게 참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50만 원 왔을 때도 저도 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3월 달 우리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로 돌아가면 가격이 놀라실 겁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네. 네. 돌아갈 그 기회들이 있어요, 그죠? 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탄력이 좋았어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눌리면 잡아야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눌림을 주지 않았고 200만 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제 주변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200만 원 이상까지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LG 이노텍도 오늘 22% 지금 시세가 나오는데 목표 주가 130만 원이 나왔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FC BGA라는 기판도 있긴 하지만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예. 이제 애플이 하반기 때 9월 달에 폴더블 폰이 나오면 원래 LG 이노텍은 애플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매출의 80%가 이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애플 폴더블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날개를 좀 달 수 있다라는 평가 있고요. FC BGA 쪽은 상대적으로 매출은 파이가 작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근데 어쨌든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프리미엄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MLCC, FC BGA 거기다 실리콘 캐패시터 관련돼서 빅테크 수주까지 받았다. 뭐 완벽한 시나리오가 이쪽에 붙어졌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FC BGA 메모리 기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또 20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는 기판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리 약간 트렌드를 탔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또 사실 보시면 지금 1월 달에 그렇죠. 4만 원이었어요. 네. 1월 달에 4만 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17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딱 4배가 좀 넘게 올라갔는데 탑픽은 사실 저는 삼성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추가적인 종목들 오늘 뭐 산마 콘덴서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기를 메인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고요. 눌리더라도 삼성전기가 눌렸을 때 접근하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꿈의 산업이라고 하면 상승했다가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돈을 잘 벌고 성장도 할 수 있으면 그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힘을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유리기판주들은 우리가 비중을 지금 당장 많이 태우거나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일단은 삼성전기를 기준점으로 보고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수의 양극화는 정말 뚜렷하죠. 지수는 역사적 고가를 경신을 좀 했는데 사실 뭐 반도체 투톱 일부 기판주 그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일부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제외하면 상당수는 이전의 상승폭을 상당히 좀 되돌린 모습들이 좀 확인되고 있고요. 뭐 코스닥 지수의 연간 수익률을 좀 보더라도 뭐 코스피가 한 90% 정도 올랐을 때 코스닥은 30% 정도 좀 상승한 거니까 수급 기조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대형주 안에서도 반도체 좀 투톱에 상당히 좀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저는 좀 생각의 틀이 좀 달라지지 않는 게 중소형주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급이 쏠리는 구간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뭐 외인이 그렇게 많은 매도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개인 기관의 매수세가 하방을 좀 지지해줬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 상승 기조가 뭐 다른 뭐 반도체 투톱을 좀 제외한 기타 산업군들 주도해서 좀 갈 수 있는 영역인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은 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이클 기조에 대한 기대감들은 알고 있지만 이 성과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추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고 이게 3분기, 4분기까지 좋아질 것도 알고 있지만 내년 그 이후까지 좀 좋아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남았지만 최근에 마이크론에 대한 평가 가치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틀을 갖춰가면서 그동안 3년 주기로 반복됐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주기가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다면 저는 해당되는 구간을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이 기조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0,000포인트 그다음에 12,000포인트까지에 대한 상방은 계속해서 좀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배라는 레버리지를 부여했던 이 ETF는 좀 처음이죠. 종목 2배는 우리나라 처음이죠. 그동안 이 부분도 역시나 좀 핫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좀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첫날 한 2조 원대에 대한 자금이 좀 몰리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뭐 마이크론에 대한 배수율 확장 부분도 상당히 좀 기회라고 좀 봤을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은 비중을 좀 투자하기 좀 어려웠던 제약적인 부분들을
2배 레버리지 ETF라는 대안을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좀 갖고 접근을 좀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2배를 추정하다 보니까 수익률도 2배, 반대로 손실도 좀 2배가 좀 되고 있고 네. 이게 사실 ETF 출시 이후에 많은 뭐 전망들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수급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수급의 기대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좀 있지만 이게 뭐 사실상 뭐 투기성 자금으로도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왜 저는 좀 우려스럽냐면 일단 뭐 2배 수익률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일단 펀드가 사실 종가 부근에서에 대한 이 수익률을 좀 맞추게 되면 네. 매수 거의 뭐 종가 부근에서에 대한 매수가 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적은 폭의 호가 움직임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손실률에 대한 어떤 갭을 해지하기 위해서 종가 부근의 매도가 일어나게 된다면 호가의 왜곡 현상이 좀 발생되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 만약에 뭐 한 2% 정도 빠져야 되는데 뭐 4에서 5% 정도가 밀린다. 적은 수량으로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종가 기준에서에 대한 변동폭들이 사실 정말 이제 투심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참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ETF에 대한 투자 관점들은 많은 비중보다는 뭐 적은 비중으로 저는 충분히 접근을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 변동성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변동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판단을 좀 해본다면 단발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중장기 사이클에 대한 기조라든가 네. 정말로 지금 뭐 TP가 재차 좀 상향이 좀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취한다면 저는 굳이 ETF보다는 본주로 가면 되는 그렇죠. 거고요. 본주를 네. 좀 적금 형태로 이렇게 모아가는 그렇죠. 전략이 예.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보습니다. 지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왔던 뭐 시장의 전반 메모리 가격의 추정치에 대한 동향들을 보면 뭐 네. 디램의 경우에는 한 40에서 50 정도, 낸드가 50에서 60%, 한 65% 정도 그렇게 좀 상향 제시가 좀 됐었다가 지금 5월이 좀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트렌드 포스가 일단 디램 부분은 58에서 한 63%까지 좀 상향 좀 했고요. 낸드가 원래 70에서 75% 정도 가격 상승 기조를 좀 재차 좀 상향 제시를 좀 했습니다. 이게 4월달 데이터에서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전체 수출의 유입량도 좀 좋았지만 수출 총량에 대해서 이 메모리 가격의 어떤 단가 상승 부분들이 이 금액 확장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수출액의 전반적인 어떤 확장으로 좀 이어진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1분기보다 2분기 추정 이익이 더욱더 좀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2분기까지에 대한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실적의 어떤 기대치를 많이 끌고 왔고 이게 주가에 현재는 좀 많이 반영은 됐는데 과연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연속성을 좀 보일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도 정말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정말 가파르게 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이제 퀘스천 마크였는데 일단 뭐 증권사의 보수적인 리포트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기점에서는 메모리 가격의 가격 상승률이 이제 두 자릿수에서 이제 한 자릿수 정도로 이제 둔화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피크의 신호로 좀 볼 것인가라는 일부 노이즈가 좀 있는데 저는 사실 노이즈보다는 가격 상승 구조가 너무 가팔랐던 게 이제 상반기에 끝나게 되는 것이고 2분기부터는 한 자릿수 가격 상승률로 둔화는 되지만 전반적인 수요의 총량들은 네. 2분기보다 3분기에 그 수요 연동량이 더 증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P의 뭐 가격 상승 요인들이 좀 저하는 됐지만 오히려 Q의 그 확장 부분들이 더 지난 2분기 대비해서 좀 커진다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올해 전체 이 매출 총량과 뭐 여기에 관련된 이익 연동량들은 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이 기조가 3분기에서 4분기 더 확장되진 않겠지만 3분기에서 4분기의 점진적인 확장. 그래서 우리가 1분기에서 2분기가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 한 2배 정도 육박하게 좀 보고 있고 네. 3분기까지는 2배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의 한 7, 80% 정도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고 3분기에서 4분기는 마찬가지로 4, 50% 정도에 대한 증가율이 재차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추정치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저는 가격에 대한 이 하락의 요인들보다는 수요의 둔화 여부가 더욱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수출량의 전반적인 어떤 총량들이 감소가 좀 됐는지 이 여하에 따라서 저는 피크 논란을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좀 더 높아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그 그렇죠. 판단 기준이 더 보수적으로 좀 전환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2분기의 추정치보다 더 양호한 흐름들이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겠고요. 2분기의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방향성이 그 다음 3분기에 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HBM4에 대한 유입량들이 3분기에 그 출하량들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기대 포인트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그 부분이 강점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2분기 또는 3분기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이 두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투자의 기대 요인들은 좀 다르다. 다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좀 같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조정시 매수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